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자, 양시장 약간은 좀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가는 종목들은 또 계속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플로우는 김진환 전문가 그리고 김근우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가지 이슈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전력 반도체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와 질화 갈륨을 포함하고 있는 전력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 급부상되고 있는 부분들, 원인, 그리고 전망 알아봅니다. 김진환 전문가 한 줄 평이요. 네, 테마는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김근우 전문가는요? 저는 관심 두어야 할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김진환 전문가부터 좀 체크를 해 주시죠. 네, 뭐 작년에도 가라 나트륨 관련해 갖고 여러 뭐 실리콘 카바이드나 뭐 여러 가지 소재 관련해 갖고 네. 전력 반도체 종목들이 좀 움직인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시 이제 그 전력기 전압기 쪽이 가면서 이쪽 섹터들이 부각이 되는데 네. 금요일 날 첫 부각이 됐습니다.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전자제품의 전력 효율을 좀 끌어올리는 이제 기능을 하는 반도체 부품인데 네. 이제 여러 이제 뭐 태양광이나 여러 이제 발전을 통해서 이제 전기가 고압으로 이제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근데 네. 이거를 이제 일반 가정으로 이제 가져가서 인버터로의 전압을 낮춰야지 이제 그렇죠. 저희 뭐 220V나 110V 같은 거로 낮춰지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인버터로 전압을 낮춥니다. 근데 인버터의 핵심 부품이에요. 여기 전력 반도체가. 그러면 이 전력 반도체는 이런 고압이라든지 고압 때문에 생기는 뜨거운 것들 이런 걸 잘 견딘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소재 같은 것도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요 관련으로 뭐 CG트로닉스나 뭐 여러 가지 네.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오늘 저는 금요일날 첫 테마였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까지는 좀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장주였죠. CG트로닉스가 오늘 좀 출발이 조금 저조하더라고요. 차익 지금 나오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뭐 코스텍시스 이런 것도 그런데 꼬리를 많이 달고 좀 내려와요. 그래서 조금 오늘 추세가 우선은 좀 좋지는 못합니다. 근데 오늘 아시다시피 뭐 전력 섹터 네. 또 뭐 이 전기 전력 쪽이 또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소 좀 부각이 좀 덜 되나 이런 모습인데 네. 그래도 관련주는 한번 첫 테마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종목 선정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많이 종목들이 좀 내려와서 추세가 좀 좋지 못하거든요. 근데 네. RFHIC 있지 않습니까? 요 네.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하거든요. 요 종목이 예전에도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해서 질화 관련 관련해서 움직인 좀 이력이 좀 있습니다. 옛날에 그리고 5G였는데. 맞아요. 5G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좀 안 됐는데 뭐 다른 겹테마로 또 뭔가 본다면 뭐 괜찮을 수 있어 보여서 이런 종목 정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김근우 전문가가 되겠는데요. 관심을 둬야 될 섹터. 솔직히 오늘 두 분 다 약간 뭔가 뜨뜻미지근한 한주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뜨뜻미지근하게 말씀을 드린 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력 반도체주들이 시장 중심주가 되기는 저는 아직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어떤 측면이 있냐면 네. 그럼 전력 반도체가 안 좋아서 그런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전력 반도체라는 거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개발이 이루어질 거고 테마 따라서도 움직일 거고요. 실제 시장에서도 점점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게 AI 반도체랑 또 일맥상통해요. 네.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열에 대한 이제 저항도라고 할까요? 어차피 이제 AI 반도체의 기술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화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점.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 액침냉각 같은 얘기가 나오는 그렇죠. 거고. 담궈버리는 거. 당연하겠지만 소재단에서도 지금 실리콘 쓰잖아요. 네. 근데 실리콘이 아무래도 열에 약하다 보니까 그럼 다른 소재 써야 된다라고 나오는 게 이 전력 반도체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소재단으로 얘기를 하자라면 지금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질화 갈륨이랑 실리콘 카바이드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뭐 지금 막 얘기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고. 네. 그러면 왜 이게 얘기가 나오느냐? 열에 대한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던 전압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전압 한계치가 좀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의 효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실리콘단에서 버티기 힘든 지점이 있고 또 기술은 올라가더라도 적용이 안 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반도체에는 이제 전자가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전자가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공간 사이에서 이 전자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와이드 밴드 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와이드 밴드 갭 반도체가 뭐냐면 지금 실리콘단에서 하던 거를 지라갈륨이나 실리콘 카바이드로 바꾸게 되면 이 갭이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자가 더 많이 이동한다라는 거고 그럼 전압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실리콘보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제 소재단에서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당장 그럼 상용화 되느냐 또 이 문제로 가는 거예요. 아, 그것도 약간 그 기대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 기술 개발 단계예요. 이제 그렇군요. 상용화 단계로 다른 소재를 쓰기에는 네. 아직은 이제 실리콘에 비해서 불안전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기 더 멀리 가게 되면요. 지금 다이아몬드도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약간 좀 단가가 너무 비싸지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열 전도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소재를 여러 가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종목 단으로 보게 되면은 뭐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실제 투자하겠다, 개발 예. 우리가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SIC 전력 반도체가 이제 국책과제가 많았어요. 이 소재 관련해서. 네. 그러면 국책과제를 실제 수행했던 업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대기업들이 아니고 이제 중소기업단에서 나오는 건데 뭐 KEC라든지 광전자, 뭐 유니온머티리얼 이런 애들이 실제로 국책과제 임했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얘네가 수혜주로 좀 나올 수 있겠다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지금 단계에서 막 엄청 적극적으로 볼 만한 종목들은 또 많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꾸준히 보실 거면 DB하이텍 정도가 지금 가시권 안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좀 맞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위치인지 두 분 얘기 듣고 이 업황의 위치를 좀 정확하게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SIC하고 질화관리하고 나눠서 어떤 종목 봐야 되나 이 생각까지 해봤었는데 그럴 단계가 아니군요. 자, 다음 이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로봇에 대한 얘기가 한번 나왔고 또 나옵니다. 이제 휴머노이드 쪽, 사람의 형태의 그런 로봇이 되겠는데 조직 개편되기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김준하 전문가 한 줄 평요. 네, 기대감은 지속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김건우 전문가님은요. 저는 로봇주는 지속 관심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도 좀 왔다 갔다 하는 면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삼성이 좀 이 로봇 관련해서 최근에 났을 때 작은 종목들이 더 많이 좀 움직였던 것 맞아요, 같아서 맞아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선 김건우 전문가부터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요, 지금 이 로봇주들이 잠깐 부각을 받고 있는데, 네. 사실 로봇주는 지속적으로 아마 관심 받을 겁니다. 그렇군요. 거기엔 다 수많은 이슈들이 포함되어져 있을 건데, 그럼 지금 단계에서 주목받는 이슈는 뭔가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네. 왜냐면 지난 이제 CES 2024에서 이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로봇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만드는 게 목표다. 네. 우리 로봇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얘기할 때 다 좀 벙 쪘어요. 왜요? 왜냐면 너무 뭉뚱그려진 얘기이기도 하고 아, 그렇죠. 그리고 그럼 지금 로봇을 안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제일 역량을 많이 투자했던 게 웨어러블 로봇이잖아요. 네.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게 이제 딱 우리가 가치관 안에 놓고 얘기하면 아이언맨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사용자가 입고 그렇죠. 입고 네, 또 하는 착용하고 네네. 그래서 사실 신체 기능에 대한 보조를 한다든지 근력 기능에 대한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많거든요. 약간 그럼 의료 쪽이나 의학 이쪽 좀 거기서 많이 쓰이죠.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핏이라고 해서 이걸 개발을 했어요. 예. 얘가 이제 앵커님 말씀 주셨던 이제 의료용 로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문제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이 부서를 없애고 네. 이제 CTO 밑으로 다 넣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봇 부서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어러블 로봇을 안 하고 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인간형 로봇 쪽으로. 레벨을 더 높여버리네, 목표를. 그렇죠. 아. 그렇죠. 이 웨어러블 로봇은 사실 좀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네네. 실적이라든지 뭔가 가시권의 성과가 안 보이다 보니까 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협동 로봇이잖아요. 네. 협동 로봇 대장인데 그러면 협동 로봇을 쓴다라는 거는 이제 인간형 로봇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지금 2대 주주인데 옵션까지 행사하면 거의 60% 대주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름 바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삼성 로보틱스가 돼버리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그럼 이쪽 부서 없앤다고? 그럼 너네 이것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가 부각되는 거 아니야? 이런 측면인 겁니다.
아, 약간의 추측성이 가미가 되어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근데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 위주의 로봇을 개발하겠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많이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걸 뭐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개발 이력이라든지 실제 어떤 모습이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적이 나온 게 아니고, 성과가 나온 게 아니고, 삼성전자의 개편으로서 수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측면이 강한 거고, 네. 그러니까 같이 나오는 게 이제 이렌시스 같은 거예요. SBB테크, 이렌시스 얘네가 아까 말씀드렸던 웨어러블 로봇 보핏 있잖아요. 네. 여기 감속기가 이제 이렌시스랑 SBB테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향을 띠고 있는 애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지금 막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여기서 보면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좀 선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삼성향 띠고 있는 애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SBB테크, 이렌시스 같은 게 작은 애들이 있고 대장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있는 건데, 네. 사실 로보스타라든지 로보티즈처럼 LG향 띄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또 두산 고객사가 로보틱스도 다르니까. 있고, 그렇죠. 산업 쪽. 아무래도 지금 뭐랄까 좀 로봇주들 사이에서도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막 적극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네. 그리고 중심에 있는 건 아무래도 삼성 관련 로봇주들이구나라는 거 체크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 왜 드리냐면 로봇주는 다시 한번 또 주도성을 띌 겁니다. 시장 중심주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타이밍에 우리가 뭘 볼 것인가를 볼 때 지금 구분이 되어져 있어야만 이래서 얘구나, 이래서 얘구나가 판단이 들고 우리가 포지션 잡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측면으로 지금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봇주는 이 정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자세한 전략으로 궁금한 게 그럼 매집보다는 네. 이런 모멘텀이 잠깐 나왔을 때 단기적인 매매 접근이 유효합니까? 저는 그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는 게 로봇이에요. 두 후자가 아니면 예. 아예 그냥 몇 년 이상의 중장기 로봇이든지 로봇을. 그렇군요. 그게 아니면 저는 트레이딩 뷰에서 로봇만큼 매력적인 섹터가 없습니다.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고요. 폭발력이 있다는 또 거죠. 예. 내려올 때도 정말 가파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뭐랄까 좀 전략적인 포지션이 중요하겠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종목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픽업. 저는 지금 탑픽은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네. 좀 길게 본다는 관점이신 건가요? 길게 볼 때도 트레이딩 뷰에서도 가장 안정적이고 그리고 나름 상당한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좋습니다. 삼성과의 연결고리가 깊은 종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진환 전문가인데요. 들어볼까요? 네, 뭐 삼성 이슈가 붙으면 뭐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정말로 또 그 주말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여러 개의 뉴스가 나왔어요. 로봇 사업팀을 이제 삼성이 해체를 하고 휴머노이드에 집중하나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휴머노이드 관련주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 서울대를 뭐 찾은 삼성 브레인들 로봇 인재 수혈에 팔 걷었다. 뭐 이런 얘기. 조선도 뭐 인재 수혈에 좀 되게 좀 난항을 겪었었습니까? 근데 예. 로봇 쪽에도 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부제목이 삼성전자 로봇 사업 재편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기사를 좀 보니까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이제 전 세계 로봇 시장 규모가 네. 2020년 250억 달러, 즉 33조 됩니다. 근데 이게 2030년, 즉 10년 뒤죠. 그때 당시. 그래서 그때는 345조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니까 10배가 성장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뭐 로봇도 많이 다뤘었는데 우리 뭐 저출산 이슈를 로봇으로 극복하자 뭐 그렇죠. 이런 얘기도 네. 제가 좀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로봇 쪽은 그리고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 어떤 확대 이슈가 계속해서 있다. 예, 그래서 추가 지분 확대 관련해서 좀 시기도 앞당겨지는 부분이 있어서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 제가 보시라고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포트에 그래서 뭐 로봇주 하나는 좀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거니까 상반기 중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떤 보핏 이슈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삼성이 붙으면은 뭐 이슈는 지속이 됩니다. 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보시는 게 좋아 보이는데 예. 로봇도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섹터가 뭐 보행 로봇도 있고 뭐 협동 로봇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용 로봇도 있고 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감속기나 부품주 관련 것들이 있는데 뭐 솔직히 어지러워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좀 중요한 숫자 중요한 그런 시기인데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낫지 않습니까? 두산이 맞아요. 좀 네. 실적적으로 괜찮죠. 협동 로봇에서 뭐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 맞아요. 그래서 숫자로 좀 찍히는 것을 보시긴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일정적으로는 좀 삼성 관련한 쪽이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맞아요.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괜찮아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저번에도 겹테마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방산. 로봇도 있는데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이제 방산 관련해서 네. 천공투 계약권으로 이제 5월 중순에 방한한다고 했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런 겹테마 종목도
만약 로봇이 안 가면 또 겹테마 다른 테마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자, 로봇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싹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볼 텐데요. 바로 구리입니다, 구리. 전선에 들어간다라고 진짜 수십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구리 가격이 정말 이제 $10,000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 계속 종목으로도 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진환 전문가님 어떻게 한 줄 평하십니까? 네, 전선주가 가면 구리도 체크라고 적었습니다. 네, 김근우 전문가는요? 저는 수혜주는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김진환 전문가랑 김근우 전문가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한 줄 평이 그러니까 좋다라는 걸 맨날 다른 느낌으로 얘기를 해야 돼서 참 쉽지 않은 한 줄 평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김진환 전문가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구리 가격이 오르고 있고 뭐 지난번에도 저희 너무 많이 다뤘어요. 구리만 5번 넘게 다룬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내년 초까지 계속해서 상승 이슈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리가 어떤 그 세계의 어떤 경기의 어떤 그 지표거든요. 경기가 회복됐다의 지표인 거죠. 네, 맞아요. 네. 미리 경기가 어떤 호황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반등이니까 네. 어떤 그 먼저 미리 선행 지표로 먼저 올라갑니다. 가격이.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전선, 네. AI 어떤 이제 열풍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이제 뭐 전선, 변압기 요런 섹터 관련해 이쪽 관련해서 구리가 뭐 아무래도 전선의 어떤 뭔가 90%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좀 그 기름을 좀 붓는 격이에요. 그래서 전선 관련해서 구리 섹터도 지금 강한 반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제가 준비했는데 차트적으로도 지금 반등 차트이고 거의 고점 근처에 왔거든요. 기술적으로도. 10년 냅니다. 10년. 10년 중 지금 거의 최고점에 지금 임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 뭐 감안했을 때 구리 쪽은 저는 아직도 조금 더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전선의 파생 섹터입니다. 그래서 전선도 좀 같이 봐야 돼요. 오늘 지금 전기 쪽, 삼화전기 이런 종목들이 좀 가고 네. 가온전선 이런 것이 가는데 그래서 이쪽이 좀 빠지면은 또 구리 쪽도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선주랑 같이 좀 보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네. 뭐 구리 가격 상승 이슈가 되게 많습니다. 구리광선 개발이 뭐 지지부진했고요. 네. 예, 그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 어떤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 AI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구리 수요 증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제가 궁금한 것도 있어요. 네. 올해 무슨 여름에 라니냐 관련 걸로 연결돼가지고 구리값이 더 오를 거다라는 것도 있고, 근데 라니냐랑 구리랑 무슨 관계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경기 회복의 시그널로도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전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이런 이슈들도 동시에 다 봐야 되니까 구리값은 계속 오른다로 보시는 건 보시나요? 네, 근데 이슈가 많아요.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광산 개발 프로젝트 부재 뭐 이런 것들. 네. 네, 그다음에 뭐 그런 공급의 문제인가? 아무래도 광산 관련이다 네, 네. 보니까 이쪽이 또 이제 어떤 기후 같은 그런 부분에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네. 근데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선 쪽이 만약에 안 가면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좀 생각을 하신다면 네. LS도 좀 괜찮고요. LS 그룹 이게 LS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리 가격에 연동해서 좀 같이 올라가요. 네. 구리 가격과 같이 연동해서 그 주가 어떤 차트도 같이 움직이니까 우상향 추세입니다. 지금 차트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는 구리 재련 업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요게 이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뭐 좋다라고 지금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저희 방산 이제 무기 수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풍산 거 이제 포탄 쓰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 겹테마적으로 방산도 저는 아직 좀 더 가야 된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풍산이나 LS 정도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 여기 방산도 은근히 곁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인데요. 수혜주가 정해져 있으면 이제 그거 미리 사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미리 사셨어야 합니다. 아, 제가 그러셨어요? 지금 몇 달 연속으로 지금 아, 많이 대한전선을 목놓아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네, 오늘 또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제가 이 처음 말씀드렸던 게 10,000원대 초반이었어요. 네. 11,000원 정도 언저리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어떤 측면이 있냐면 지금 구리 가격은 사실 이 전선뿐 아니고 이 미국의 전선 전력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네. 인도와 중국의 성장도 있어요. 아니, 중국은 성장이라기보다는 회복? 이제 회복이 있죠. 아, 그렇죠. 그리고 인도의 폭발적인 수요가 있고요. 이런 측면이 우리가 구리 가격의
앞으로도 그러면 지금처럼 올라갈 것인가를 봐야 하는 기준점이 돼야 되는데 네. 어떤 측면이냐면요. 달러를 얘기할 때, 원달러 환율을 얘기할 때 과거에는 1,200원 대 1달러 정도가 이제 표준 노말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1,200원 가면 주가 폭등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1,4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그렇죠. 이제 뉴 노말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1,350원 정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구리 가격이 지금 가격 위에서 이제 뉴 노말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왜냐하면은 일단 이 흐름을 보면 되는데 그럼 전력 인프라가 어느 정도 좋았길래 그렇게 이야기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럼요. 변압기 수출액 보면요.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변압기 딴만 봤을 때 네네. 5억 4천만 달러 정도 나왔고요. 중요한 거는 그럼 고압 케이블처럼 전선 관련 수출은 어땠는가? 6억 7,600만 달러 나왔습니다. 네네. 전년 동기 대비 45%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선과 변압기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수출이 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변압기 따는 네. 수출 50%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노후 인프라 교체라든지 AI발 전력 인프라 수요가 그대로 적용한 게 변압기입니다. 숫자로 찍힌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 근데 20%. 전선은 좀 달라요. 왜 그렇죠? 전선은 미국 수출액이 전체 비중의 20%밖에 안 돼요. 뭐 어느 쪽에 집중돼 있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방위적인 전 세계에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출하고 있는 전선이. 아, 쓰임새가 많다. 맞아요. 미국도 네. 엄청 많이 쓰고 있는데 미국에만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유럽도 쓰고 있고요. 뭐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뭐 에티오피아 다 나옵니다. 그래서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보다 전선 관련된 종목들의 이런 퍼포먼스가 더 좋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변압기 한참 갈 때 아, 예. 전선 모셔라. 아, 근데 그러니까요. 그때만 해도 반응이요. 되게 뜨뜻미지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니 지금 차이를-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이렇게 가는데 무슨 대한전선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았거든요. 그런 게 있었군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사실 저는 이게 좀 정해져 있다라고 봤던 플로우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 중심에 있던 걸 대한전선을 이야기 드렸던 거고. 네. 근데 지금도 저는 그럼 앞으로 뷰는 그럼 어떤가를 봤을 때 좀 더 가야 된다라고는 입장이고. 그럼 전선에서 그럼 대장은 누군가요로 본다라면 아까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LS 일렉트릭이 그리고 대한전선이 이 두 개가 저는 전선단에서는 대장의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사실 이것도 많이 얘기 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테마단에서 움직이는 거는 대원전선이라든지 지금 사명 바꿨죠. 제일 전기공업에서 제일 일렉트릭이 됐으니까 아, 제일 그렇군요. 일렉트릭이 있고 또 가온전선 같은 종목이 있으니까 이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랑 또 연관지어서 봐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지금 네. 시장이요. 중심주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처럼 규모가 큰 섹터 단위에서 움직이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더욱더 빛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실적주들이.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화장품이 있고 전력주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이 전력 설비,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 그리고 제가 밀고 있는 건 전선에서 시장 중심주가 시장 중심적인 활동을 계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해져 있다. 그리고 수차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전선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변압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